반갑습니다. 에듀퍼스트 학원에서 사회탐구 역사 영역을 강의하고 있는 신인섭 선생입니다.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면 좋은데 영상을 통해서 사회탐구 과목에 대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전달드리고자 하는데요. 크게 한 5가지 정도 중점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양력 하단부에 보면 이제 카페, 운영학원 카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학원 블로그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거기에 궁금점 남겨주시면 더 자세한 사항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 간단한 양력이고요. 뭐 양력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드리지 않을게요. 현재는 에듀퍼스트 학원에서 사회탐구, 역사 영역 전담으로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에서 학원에서는 내신 연합반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에 아래 재수종합반, 그리고 교재 집필 내용, 그리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 카페,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자세한 설명 드리지 않을 거예요. 사회탐구 과목별 응시자 현황인데요. 이제 2021년 진행되었던 6월, 9월 평가원하고요. 그 다음에 2022년 수능의 지원 현황,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9개 과목이라는 거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 9개 과목 중에 자, 생활과 윤리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회문화. 여기 6월, 9월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지금 지원자 현황. 이 지원자 현황에서 조금 명수가 빠질 거거든요. 실 응시사 수는 요거보다 조금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역사 영역이다 보니까 동아시아사, 그러니까 6월달, 9월달 24,000, 22,000명이었는데요. 자, 2021년 지원자 현황은 29,000명 정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N수생들이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 N수생이 이제 반수생들이죠. 반수생들이 들어와서 이런 좀 늘어난 인원이 있을 거고요. 다음에 세계사 같은 경우는 23,000명 정도 되고요. 세계사는 그렇게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아니고, 다음에 요 전체적인 선택 인원을 보시면 이제 절대적으로 대중적인 과목이 있죠.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중강 정도의 과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사나 경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선택을 하지 않는 과목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요 뭐 선택 인원한 내용은 뒤에 가서 사회탐구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과목별 등급 구분 점수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대중적인 과목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그러니까 사회문화를 제외하고 생활윤리 같은 경우는 거의 만점 가까운 점수, 아니면 한 2점 정도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과목도 전반적으로 동일해요. 3점짜리 한 문제, 혹은 이제 만점, 혹은 2점짜리 한 문제, 요 정도 여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고 느끼셔야 될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사회탐구 선택 과목을 기준함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몇 등급을 목표로 하느냐. 1등급을 목표로 한다라면 사회문화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만점 혹은 2점짜리 한 문제 정도 여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 4등급을 내 목표점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과목 선택에 있어서 어떤 전략이 우선이 돼도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전략보다는 본질을 우선으로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이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자, 6월, 9월. 요거는 이제 표준 점수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왜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거냐 하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제 표준 점수, 그리고 등급에 있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유불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등급별 1등급의 최고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동사, 자 1등급 68점이고요. 다음에 1등급의 최고 점수 71점. 세계사 같은 경우는 70점, 그리고 최고 점수 70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생활윤리 같은 경우는 최고점 68점이고요. 그 다음에 1등급 표준 점수 65점. 그럼 뭐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할 거예요. 65점을 기준으로 해서 70점을 넘기는 과목도 있고,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고,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시면 요거 정지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자세한 설명을 이걸 가지고 드릴 건 아니니까. 자, 다음 내용. 자, 요거는 2022년 수능 예측을 해본 건데요. 이제 과목별 1등급, 그 다음에 원점수, 그 다음에 표준점수, 1, 2, 3등급의 원점수하고 표준점수. 자, 6월, 9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수능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 한 47점 원점수 기준으로 보고요. 세계사 같은 경우는 48점. 그리고 자, 표준 점수도 67점.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다음에 자, 앞쪽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동일하죠. 그러니까 사회 문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자, 만점 내지는 한 문제 정도 여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여긴데요. 사회탐구 과목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본 고민의 기준 3가지를 뽑아봤고요. 그거에 대한 간단한 또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자, 선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가장 많은 또 고민을 하는 거죠. 다수가 선택하는 과목,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대중성을 많이 고려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사회탐구 선택 과목을 보면 압도적으로 2개 과목이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랬어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그런데 자, 우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래요.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과목을 권하는 입장에서 이제 학습 성향이라는 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습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사고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하면 일반 사회 교과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고 꾸준한 노력, 그리고 암기에 좀 능하고, 그리고 이해력이나 분석력보다는 그냥 적용력을 보다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학습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역사 영역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런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두 번째. 자, 등급 표준 점수의 유불리.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뭐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은 내 노력한 만큼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뭐 요 정도의 노력을 했을 때 이 등급이 나오고 또 적은 노력을 했을 때 요 등급이 나온다라고 고정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평가 그리고 학습량의 문제 그리고 앞에서 확인했듯이 이제 사회문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과목이 점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1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 성향이죠. 그리고 그 학습 성향과 과목의 특성 요거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세 번째 수능과 내신 과목의 병행 그리고 본질과 전략을 구분하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2학년 2학기 때 했던 과목이나 3학년 1학기 때 내신과 더불어서 준비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거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첫 번째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 성향 이게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을 고려한 다음에 과목을 선택하고 전략적인 부분을 짜야 되는 거지 전략적으로 이 과목을 선택하면 유리하다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단상이다. 고민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음에 이제 제가 역사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역사 교과 어떤 선택의 장점이 있는지 이건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자, 역사 영역이라고 하면 사회탐구 과목에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 과목인 한국사가 있는데요.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과목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죠. 물론 동아시아사가 전체적으로 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심이 되는 건 중국사거든요. 중국 시대사의 그 시대의 특징이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목이 동아시아사. 근데 그 중국의 역사 변화에 따라서 한국사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 내용하고 동아시아 내용은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한 35% 정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자, 한국사는 어차피 필수니까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내가 역사 영역에서 2개 과목 중에서 하나 과목만 선택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세계사를 선택하는 건 크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내가 개념 기본 지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계사 한 과목만 선택하는 거 무리가 있다고 보고 내가 역사 영역을 2과목 모두 선택하겠다 그러면 동사, 세계사. 보통 이제 흔히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쌍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요 2과목의 조합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학습의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효율성보다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습 성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 두 번째
암기 부담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학생들이 역사 영역을 선택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사회 탐구 과목의 학습의 총량은 동일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역사 영역은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하지만 기본 개념을 끝내고 나면 회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문제풀이 학습량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반면에 일반 사회교과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데 시간은 적게 들지만 문제풀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 총량의 법칙, 제가 뭐 명령해 본 거고요. 거의 동일하다. 그러면 자, 암기 부담이 많은 대신에 회독을 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우선 과목을 빠르게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개념의 학습을 좀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세운 다음에 그리고 기본 개념이 정된 다음에 단순 반복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자, 세 번째, 요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역사 영역을 선택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강점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우선 타임 어택이 없다. 뭐냐면 시간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문제 유형 자체가 지식을 특정하는 거죠. 사고력 특정하고는 무관하고요. 알면 맞출 수 있고 모르면 틀리는 단순한 문제로 구성이 되게 되고 또 이 역사 영역은 과거에 의미 있는 사실들을 현재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유형 자체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신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거의 뭐 드물고요. 문제 유형 거의 고정되어 있고 출제 주제도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네 번째. 자, 정직하다. 요거는 이제 학습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역사 영역을 선택한 인원 학생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학습량이 곧 점수로 이어지게 되고 그 점수로 결과에 반영받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과목이다. 요게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요거는 이제 제일 간단한 컬이에요. 요것도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거고 자, 기본 개념 좀 길게 가져가게 될 거고요. 좀 커리는 1월, 3월, 3월, 5월, 7월, 9월, 10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능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좀 긴 커리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처음 시작과 더불어서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커리를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하고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멈춤을 해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에 저와 같이 수업했던 학생이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선배된 입장에서 후배들에게 남길 수 있는 글을 좀 전달해 달라. 그래서 부탁을 하고 그리고 받은 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그대로 녹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 영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이점이 있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선택을 망설이고 있다라면 이 글에 용기를 얻고 확신을 갖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좀 빠른 선택을 좀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역사 영역은 내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학습할 수 있겠는가라는 자기 확신이 있으면 선택했을 때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그 학습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빠른 선택을 내리시고요. 그리고 선택을 하셨다라면 에듀퍼스트 학원을 또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에듀퍼스트 학원에서 저 신희섭과 함께 올 한 해 그리고 2022년 수능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같은 동일한 목표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